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하는 공식이 나오거든. 굉장히 중요해. 자,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거기에 나온 대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외부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게 나오냐면,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나요. 대부분 적색 편의가 나타나. 자, 우리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경우는 관측자와 어떻게 되는 거였죠? 멀어진다 그랬잖아, 빛이. 네. 네. 그래,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색 편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간단하게 해본다면, 자, 적색 편이는 관측되는 빛의 파장이 원래의 빛의 파장보다 관측되는 빛의 파장이 길게 관측이 되는 거예요. 자, 요 길게 관측되는 현상을 우리는 적색편이라고 불러. 길게 관측된다라는 게 뭐냐면은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 거거든. 그래서 적색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적색편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자, 이유는 뭐냐? 자, 외부 은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우리 은하로부터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야.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밑에, 자, 원래 빛의 파장과 비교해준 스펙트럼이 나오지. 네. 그거 한번 봐봐. 원래 빛의 파장이 얼마짜리가 있냐면 400, 500, 600 나노미터의 파장값이 있어요. 근데 먼 은하 봐봐, 먼 은하. 자, 400짜리도 길어졌지. 네. 500짜리도 길어지고 600짜리도 길어졌어요. 그런데 매우 먼 은하 봐봐. 400짜리가 먼 은하보다 더 길게 관측이 되지. 네. 그거야. 그게 바로 이 적색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거는 그림으로 보면 되고 허블의 법칙의 의미를 볼 거예요. 자, 허블의 법칙이 뭐냐? 자, 첫 번째. 자, 은하의 후퇴 속도는 그 은하 거리에 비례한다. 자, 은하의 후퇴 속도는 그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V는 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 거기에 HR이라고 나와 있니? 네. 자, 여기에서 아, 요 요거를 요거 그냥 한 거 보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V는 자, 후퇴 속도고요. 그 다음에 H는 허블 상수고요. 그 다음에 R이 거리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위에 그 뭐야 요거를 빼놨네. 자, 요 V하고 자, 봐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여기에서 설명할 테니까. 후퇴 속도는 편의량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위식 하나가 나와 있죠. V는 자, 람다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값이라는 게 나오지? 네, 요 두 개씩 똑같은 부위란 말이야.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여기서 자, V는 역시 후퇴 속도고요. 그 다음에 람다는 원래 빛의 파장이야. 그 다음에 델타 람다는 우리가 편의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편의량은 이렇게도 표현한다. 람다 마이너스 람다 다시 절대값이에요. 자, 여기서 자, 람다는 뭐냐면 원래 빛의 파장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람다 다시는 자, 관측되는 빛의 파장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는 빛의 속도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나오는 공식. 자, 어떤 공식이냐면 요거예요. 두 개를 연결해 보자. 자, V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람다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는 HR로 쓸 수가 있죠? 네, 그 빛의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이거는 상수값으로 주어지는 값이에요. 알겠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빅뱅 우주론의 허블의 법칙과 후퇴 속도의 관계예요. 자, 그랬을 때, 자, 허블 상수의 의미가 뭔지 거기에 나와 있죠. 자, 허블 상수 배워보자. 자, 허블 상수라고 하는 것은, 자, 외부의 후퇴 속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수, 즉, 후퇴 속도와 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수예요.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는, 자, 후퇴 속도, 그 다음에 거리 그래프에 기울기에 해당해요. 자, 요것이 허블 상수가 돼요. 자, 그리고 이 허블 상수가 의미하는 것은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가를 의미하는 상수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가 자, 거리가 되고 거리는 메가파섹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가 후퇴 속도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점점점점 있을 때 요 기울기가 h라고 하는 것이 되지.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이 허블 법칙의 의미가 뭔지 봐봐. 허블 법칙의 의미. 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 이런 얘기거든. 후퇴 속도가 빠르다. 맞죠? 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거는 우주는 팽창한다라는 뜻이에요.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모든 은하 간의 거리가 서로 멀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후퇴해야 더 멀어진다는 얘기야. 네, 알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허블 법칙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우주의 팽창이라는 관점에서 세 번째, 우주의 팽창. 자,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은 어떻다 그랬니? 그, 중심은 없다. 중심 없다가 중요해. 어느 쪽 방향이 중심 방향이다. 뭐 그런 거 다 틀려요. 자, 우주 중심은 없고, 그런데 끝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우주의 나이. 자, 시간 나이는, 자, 허블 상수의 역수가 된다. 자, 우주의 나이가 허블 상수의 역수래요. 왜 그런지 봐봐. 나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죠, 시간. 네, 시간은 어떻게 구하지?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네, 그러면 나이, 시간은 뭐가 돼? 속력분의 머리, 거리가 되겠지. 그러면 거리를 R이라고 주고 속력 V는 HR이라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H분의 1이 나오잖아. 네, 네? 네, 네,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우주의 크기는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봐봐. 우주의 크기. 자, 가장 먼 은하의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다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가장 먼 은하의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단 말이야. 가장 먼 은하라 그랬어, 지금 선생님이. 네, 그러면 가장 멀다라는 말은 우주의 끝이잖아. 그치? 네, 네, 그래, 그 우주의 끝에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면 되잖아. 그럼 봐봐. 자, V는 어떻게 됐니? HR이었지? 네, 자, 이 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후퇴 속도가 가장 빠른 게 빛의 속도라 그랬잖아. 그러면 HR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 R을 구하면 돼, R. 그러면 H분의 C 이렇게 나오잖아. 네, 맞냐?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크기까지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를 계산했어. 그럼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허블 법칙 이후의 우주관이 뭐냐면은 이런 거야. 자, 옛날 사람들은 우주를 정지해 있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 그런데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해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밝혔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렇다면 팽창하는 우주관이라고 하는 거는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자, 나눠보자. 허블 법칙 이후에 우주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빅뱅 우주론이 있고 정상 우주론이 있어. 자, 빅뱅 우주론의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면 얘는 가모 또는 가모프라고 해도 돼요. 가모라고 해도 되고 가모프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호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는 둘 다 팽창을 해요. 여기도 팽창이야. 근데 우주 질량은 빅뱅에서는 일정해요. 근데 정상 우주로는 우주의 질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우주의 밀도가 얘는 감소해요. 근데 얘는 부피가 커지는 대신에 질량이 증가하니까 밀도가 일정해요.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 자, 우주의 온도는 얘는 하강을 해요. 근데 정상 우주로는 우주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자, 요게 두 우주 간의 차이점이야. 자, 그러면 잘 보자. 자, 조그만 우주에 점이 4개가 있다고 보자. 이렇게 점이. 근데 빅뱅 우주로는 이렇게 우주가 팽창해도 점은 똑같이 4개예요. 물질이 더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아, 질량이. 근데 정상 우주로는 조그말 때 점이 4개가 있었는데 자, 이게 팽창해서 우주가 커지잖아?
그러면 이 점의 수가 늘어나 이렇게. 질량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네. 네. 자, 이 두 개가 팽창하는 우주론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비어있는 곳 있지? 네. 자, 그 밑에 비어있는 곳에 빅뱅 과정을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죠? 네. 그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쭉 설명할 테니까 봐봐. 빅뱅 우주론을 설명할 거예요. 자, 빅뱅 우주론의 첫 번째 우주 생성은 어느 때 됐냐면 약 138억 년 전 고밀도 고에너지인 한 점이 폭발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게 우주의 생성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자, 3분 내에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적어줄 거야. 지금 여기에서 우주의 생성 중에 3분 내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3분 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첫 번째, 우주 온도는 매우 높고요. 기본 입자들은 존재했어요. 자,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뭐냐면 쿼크나 전자, 병입자라고 불러요. 이런 기본 입자들이 존재했단 말이야. 그런데 두 번째, 양성자가 생겨요. 자,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이다. 수소 원자핵. 알겠죠? 네. 양성자 자체가 수소 원자핵인데, 그러면 양성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U쿼크 업이라고 불러요. U쿼크가 2개, D쿼크가 1개로 이루어진 게 양성자야. 근데 U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갖고 D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개 더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1이 되지요. 네. 그래. 양성자의 전하량을 그래서 플러스 1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성자가 만들어져. 이게 순서대로라 그랬다. 중성자 생성. 자, 중성자는 U쿼크가 하나, D쿼크가 2개가 이제 중성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자, 초반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주 온도가 매우 높을 때 3분 내에 있었던 일이니까, 높을 때는 이제 이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났어요. 자,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가 되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나서 동등하게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윤서야, 네. 이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맨 처음에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는 몇 대 몇이었을까? 1대 4. 어? 그, 동등하게 일어났잖아. 네. 그러니까 수 B는 1대 1이었어요. 초반에 네. 1대 1이었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자,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 양성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중성자가 되려고 하는 반응이 억제가 돼요. 자, 왜 억제가 되냐면, 자,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려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돼. 근데 주변의 온도가 많이 내려갔어. 알겠나? 네.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힘들어지지. 네. 그러면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반응은 어렵지. 네.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반응은 계속 일어나. 그러면 이제 누가 더 많아지겠니? 양성자. 그렇지. 양성자 대 중성자 수 B가 7대 1이 돼요. 자, 7대 1이 돼. 이게 3분 내에 여기까지 있었던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빅뱅 3분 후. 자, 빅뱅 3분 후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자, 헬륨 원자핵이 형성이 되는데, 자, 지금 선생님이,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수소 원자핵이야. 자, 수소 원자핵하고 이게 양성자야. 뭐 별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7대 1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중성자야. 알겠니? 네. 자, 그런데 이 중성자 두 개하고 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이 노란 게 하나가 헬륨 원자핵이에요. 자, 그래서 3분 후에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여기에서 이제 윤서가 봐봐. 자, 첫 번째.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수 B는 몇이니? 수소 원자핵이랑 헬륨 헬륨 원자핵 수 B. 1대 4. 어? 원자핵 수의 B라 그랬어요. 그 12대 3대 1. 1이지. 41. 저 하얀 거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야. 12개 있잖아. 네. 그리고 노란색에 묶인 게 뭐야? 중성자 두 개, 또 양성자 두 개가 묶여 있지. 네. 그게 바로 그 헬륨 원자핵이라니까. 그러니까 개수비는 12대 1이지. 네. 12대 1이 개수비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이거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 질량과 헬륨 원자핵 질량비는 원자핵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니? 자,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이 같아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 양성자 한 개의 질량하고 중성자 한 개 질량은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은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돼? 3대 1. 네, 3대 1이에요. 12대 4니까 3대 1이 되겠지? 네. 요게 자, 요게 빅뱅의 증거가 돼요. 한 증거. 자, 빅뱅의 한 증거인데 이거는 무엇을 이용해서 알아냈냐면 자, 우주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의 세기를 분석해서 알아냈어요. 네. 흡수 스펙트럼 세기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다. 알겠니? 네. 네, 이게 빅뱅 3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3분 후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우주는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로 변했겠구나.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빅뱅 38만 년 후. 자, 빅뱅 38만 년 후에는 중성 원자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중성 원자가 형성될 때 어떤 과정이냐면 우주 온도가 3000K로 낮아져요. 자, 우주 온도가 3000K로 낮아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두 번째,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져요. 자, 이때 봐봐.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봐봐. 이때, 세 번째, 이때. 자,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 에너지예요. 자,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온 우주로 고르게 퍼져나갔어요. 자, 요게 바로 또 하나의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예요.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의 자, 예측은 누가 해줬냐면 가버프예요. 자, 가버프는 현재는 파장이 길어지고 온도가 낮아져. 자, 약 3K 물체가 방출하는 자,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형태의 에너지로 존재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관측한 사람이 있다.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지상망원경으로 지상망원경, 이 전파망원경이에요.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약 2.7K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선으로 이거를 알아낸 거야.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자, 이 빅뱅의 증거 두 가지가 관측이 돼요. 그 다음에 이때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때 우주가 투명해져요. 그 당시에는 물질 속에 빛이 갇혀 있다 보니까 우주가 불투명했었거든. 근데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빛이 온 우주로 퍼져나가면서 우주도 투명해지고 전 우주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고르게 분포할 수 있었다는 뜻이야. 됐습니까? 네. 자, 요 과정이 한 장 넘겨봐. 64페이지. 지금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한 게 거기에 과정으로 쭉 나와 있다. 맞죠? 네. 우주 배경 복사 한번 읽어보자.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약 38만 년 후 원자가 형성되면서 물질로부터 빠져나와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빛 에너지예요. 예측. 가모라고 해도 되고 가모프라고 해도 된다 그랬죠? 우주가 빅뱅으로 팽창한다면 우주 온도가 3000K일 때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빠져나와 지금쯤이면 온도가 낮아지고 파장이 길어져 3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로 존재할 거야 라고 했는데 펜지어스와 윌슨이 실제로 측정해봤더니 2.7K 물체가 복사하는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는 이 에너지를 얻어낸 거예요. 관측한 거야. 알겠죠? 네. 그 밑에 쭉 읽어보면 되고 그 밑에 그림은 뭐냐면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를 더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네, 지상 망원경 안테나지요.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한 것보다 그 옆에 코비 위성, WMAP, 그 다음에 플랑크 위성으로 관측한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관측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됐니? 네,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나왔죠.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그 3대 1. 3대 1이다.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을 분석해서 알아냈다. 됐니? 네, 그래. 이렇게 해서. 자, 잠깐만, 유세야. 자, 우선 거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혹시 윤서? 아니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 보자. 자, 이런 빅뱅 우주론에도 한계가 있어요. 자, 빅뱅 우주론에 세 가지 한계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만 하면 돼. 자, 어떤 거냐면 자, 우주론의 한계. 즉 무슨 얘기냐면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뜻이거든.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자, 우주의 지평선 문제와 우주의 평평선 문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우주의 지평선 문제가 무슨 어떤 문제인지 봐봐. 자, 우주의 끝과 끝은 너무 멀죠. 네, 자, 우주의 끝과 끝은 지금 현재 너무 먼데, 자, 우주에서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거의 고르게 존재하려면은 우주에 물질이 거의 고르게 있었다는 뜻이겠지. 네, 그런데 우주의 끝과 끝은 너무 멀기 때문에 에너지나 물질 교환이 가능하니? 불가능해.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지금 설명하는 거야. 자, 우주의 끝과 끝은 너무 멀어서 에너지나 물질 교환이 불가능한데 그러면 우주의 자, 배경 복사 에너지가 거의 고르게 관측이 되려면 자, 거의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이 가능했어야 돼. 가능했어야 한다. 그래야 고르게 나타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주는 팽창하면서 너무 끝과 끝이 먼데 어떻게 고르게 물질이 이렇게 교환이 될 수 있겠어? 그건 불가능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의 편평성 문제. 자, 우주의 편평성 문제는 뭐냐면 우주가 편평하려면 있지 일정한 밀도 값을 가져야 돼. 일정한 밀도를 유지해야 하거든.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자, 우주는 팽창하지. 네. 팽창하며 밀도가 어떻게 되니? 감소하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평평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밀도가 일정한 값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 네 이론으로는 이런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홀극의 문제예요. 자, 자기 홀극의 문제는 쉽게 얘기하자. 우리 자석은 N극만 가진 자석, S극만 가진 자석이 존재해야 해. 잘 못 들었냐? 다시. 네. 자석을 우리 막대자석 같은 거 보면은 빨갛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지. 네. 그게 뭐냐면 N극과 S극을 가리키는 거거든. 네. 근데 자석에 N극만 가진 자석 또는 S극만 가진 자석이 있느냐고. 아니요. 그게 발견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N극만 S극만으로 구성된 자석이 있어야 해. 근데 발견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왜 발견이 안 돼? 없으니까 발견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그 이론이 틀린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빅뱅 우주론의 한계가 나타났어. 그러면 이 빅뱅 우주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이 또 하나 나오겠지. 그치? 네. 그래,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급팽창 이론이에요. 자,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도 불러. 자,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빅뱅 이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급팽창 전에는, 팽창 전에는, 자, 우주 지평선 크기가 우주 크기보다 작았어요. 거꾸로. 자, 다시 이렇게 실제 우주의 크기가 우주 지평선보다 작았어. 그런데 급팽창 후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우주 지평선보다 현재는 우주의 크기가 훨씬 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자, 급팽창 전에는 이게 우주의 크기야, 이게. 그리고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에요. 이게 우주 지평선. 그리고 요게 우주. 자, 우주의 크기가 되게 작지? 네. 그러면 우주의 크기가 작으면은 끝과 끝에서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이 가능할까? 네. 그래, 작으니까 가능하겠지. 이해됐나? 네. 그 다음에 급팽창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우주의 크기면은 우주의 지평선은 우주 크기보다 더 작아요. 이게 우주 지평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급팽창 이론이야. 이해됐어? 네. 자, 그럼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봐봐. 우주의 지평선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냥 말로 쭉 거기에 설명 써 있으니까 말로 해줄 테니까 이해를 해봐. 급팽창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지평선보다 훨씬 작았어. 그러니까 물질이 끝과 끝에서 우주의 끝과 끝에 물질이 에너지가 교환이 가능하다 보니까 전 우주에 물질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어라는 거야. 네. 알겠나?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고르게 분포했던 것이 가능했어라는 거지. 그게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의 편평성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자, 우주의 크기가 급격하게 커지잖아? 그러면 우주, 팽창하는 우주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팽창하는 우주가 곡선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야. 알겠나? 네. 팽창하는 우주 안에서 이 팽창하는 우주를 보는 사람은 이 우주가 평평하게 밖에 안 보여라는 거지. 그게 두 번째 해결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홀극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이게 있지,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 농도보다도 자기 홀극의 농도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쉽게 이런 얘기지. 검출할 수 있는 최소 농도보다 더 농도가 작으면 검출 자체가 안 되지. 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자기 홀극은 최소한 검출할 수 있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농도보다도 더 농도가 작으니까 이거를 측정할 수가 없어 라고 해결한 게 급팽창 이론. 됐니?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급팽창 이론은, 자, 이 빅뱅 우주론에서 한계 세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다, 이렇게 알아내면 돼요. 됐죠? 네. 자, 그래. 근데 있지, 우리가 가속 팽창 우주를 지금은 사용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가속 팽창하는 우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설명을 해볼 테니까 보자. 자, 첫 번째, 우주의 가속 팽창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주에 있는 물질이 중력으로 작용하지. 네. 그러면 중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에, 우주 물질은 중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함으로, 자,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 점점 빨라진. 빨라져요. 중력으로 작용하면 끌어당겨서 모이게 하는데, 중력은 모이려고 하는 거잖아. 네. 근데 팽창하는 게 더 빨라져? 자,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우주 속에 있는 물질은 중력으로 작용하니까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감소할 거야. 알겠니? 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단 말이야. 감소할 거야. 이렇게 예상하였으나, 자, 초신성 관측을 했어요. 초신성 관측을 통해, 자, 더 빨라지고 있다. 후퇴 속도가 관측했어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자, 어떻게 알아낸 거냐면, IA형 초신성을 관측을 할 거야. 자, IA형 초신성이 어떻게 관측이 됐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봐.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보다 중력이 작용하는 우주에서는 IA형 초신성이 더 가깝게 있어야 돼. 있어야 하므로 더 밝을 거야. 밝게 관측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더 어두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은하 우주보다 더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우주보다 더 멀리 있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봐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야. 이게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예요. 근데 자, 모든 우주의 안에 있는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중력으로 작용하니까 얘는 IA형이 여기에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야. 속도가 느려질 테니까. 그치? 네. 근데 이건 더 밝게 보여야 돼. 더 밝게 관측될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더 먼 데 있기 때문에 어둡게 관측이 됐어요. 그 얘기는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보다 더 멀리 있다는 뜻은 팽창하는 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그 얘기는 우주 팽창 속도는 증가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가속 팽창하는 우주라는 거야. 이해됐냐?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속 팽창 우주를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그 뒷장 한번 봐봐. 66페이지. 자, 거기 보면은 그림, 시커먼 그림 하나 나와 있죠? 네. 그 시커먼 그림에서 보니까, 자, 한 점. 여기에서 빅뱅이 된 다음에 급팽창으로 급격히 커졌지? 네. 그 다음에 서서히 증가하면서 우주의 끝에서 보면은 나팔 모양으로 입구가 벌어지지? 네. 그게 가속 팽창이거든. 속도가 더 증가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뭐 쭉 나와 있어요. 우주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있냐? 우주 암흑 시대라고 하는 거에서 최초의 별 생성 뭐 쭉 나와 있죠.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한 그림들 요건 한번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배울 거예요. 자, 이게 지구과학의 마지막 3단원의 마지막 부분이거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자, 우선 첫 번째 보통 물질이라는 게 있어. 자, 보통 물질은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이거를 보통 물질이라 불러. 이런 거죠. 나무, 사람, 원자. 원자가 모인 것들이 분자, 분자가 모인 것들이 또 물질 이렇게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은 다 보통 물질이야. 그런데 우주에서 아주 매우 우주에서는 매우 적은 양으로 존재해요. 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보통 물질은 우리가 우주에서 너무 적은 양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고 이제 암흑 물질이에요. 자, 이 암흑 물질은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질량을 가진 물질이야. 자, 빛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암흑 물질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어. 알겠지? 네. 자, 그런데 이 암흑 물질을 존재하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암흑 물질 존재를 암흑 물질 존재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들에는 자, 첫 번째
자, 나선, 은하, 나선 팔의 회전 속도. 자, 중심에서 멀수록 회전 속도가 감소할 것으로 느려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속도가 일정해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그러면 왜 거의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느냐? 이 나선팔을 회전시키는 어떤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하는 게 뭐다? 암흑물질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거리에 따라 회전 속도예요. 자,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이게 예측을 한 거야. 그런데 거의 이게 관측한 값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선팔의 회전 속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회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끌어당기고 있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런 뜻이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요. 자, 암흑 물질 주변을 지나는 빛의 경로가 휘어져요. 휘어진다. 자,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지구가 있어. 여기에 암흑물질이 있어요. 자, 암흑물질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 자, 여기에 빛이 이렇게 진행하는 빛은 지구에 올 수 있냐 없니? 이렇게 진행하면 지구로 안 오잖아. 네. 근데 이렇게 진행한 빛이 있지. 여기에서 이렇게 지구로 와요. 네. 자, 지구로 실제는 이렇게 관측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왜 빛의 경로가 휘어졌네? 뭐 때문에? 암흑물질이 끌어당기고 있어? 이런 뜻이지. 그치? 네. 중력에 의해서 빛도 휘어지거든. 경로가 휘어져요. 그러니까 빛의 경로가 휘어졌다? 여기에 뭔가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있어.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하는 이런 뜻이야. 세 번째. 은하단에 묶인 은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아까 우리 허블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은하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멀어진다 그랬지? 네. 그러면 은하단 거리는 멀어지므로 은하단에 묶인 은하는 결국 서로 멀어진 후 은하단에서 이탈할 거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탈하지 않아. 그러면 왜 이탈되지 않느냐? 그 은하가 여기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뭔가가 끌어당기고 있어. 이런 뜻이지.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흑물질의 간접적인 존재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 이게 암흑물질이야. 지금 암흑물질은 인력으로 작용하죠. 그치? 네. 네. 그래. 암흑물질은 인력으로 작용해. 그런데 자, 이제 암흑에너지를 보자. 네 번째 암흑에너지. 별거 아니에요. 암흑에너지도. 자, 첫 번째. 자, 중력에 의한 수축.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봐봐. 중력에 의한 수축.
자,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 없다면, 자,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 우주를 팽창시키려는 힘이 없다면, 우주는 중력에 의해 팽창시키는 힘이 없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니? 팽창하다가 다시 어떻게 돼야 돼? 수축. 수축해야 돼요. 맞아요. 수축해야 한단 말이야. 중력 때문에 우주는 수축해야 돼. 자, 그런데 관측 결과 어떻게 나오냐면 우주 팽창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걸? 더 빨라지고 있어. 이게 관측 결과예요. 자, 그러면 더 빨라지고 있다? 뭐 때문이냐? 암흑 에너지예요. 자, 이 암흑 에너지는 잘 봐.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로 그리고 가속 팽창의 원인이에요. 자, 그러면 자, 윤수야 이렇게 되겠다. 우주가 팽창하면 할수록 빈 공간이 넓어지지. 네. 그러면 거기에서 암흑 에너지는 더 양이 많아지지. 네. 그래.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암흑 에너지의 양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암흑 에너지는 팽창시키려는 힘인데 그 팽창하려는 힘의 크기가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결국 가속 팽창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빈 공간이 클수록 암흑 에너지의 양도 늘어나요. 에너지 양도 증가하게 돼. 그래서 결국 우주는 가속 팽창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봐봐.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암흑 물질은 중력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성운이나 이런 성간 물질이 자 모여서 초기 우주의 별이라든지 은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기에 별이 생긴다든지 이런 건 전부 암흑 물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야 돼. 왜냐면 보통 물질은 우주에서 엄청나게 양이 적거든. 알겠죠? 네. 그러고 두 번째 이제 암흑 에너지는 자 위에서 나온 말 다 빼고 가속 팽창의 원인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 됐니?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주의 미래를 배워보자. 우주의 미래. 자, 여섯 번째. 우주의 미래는 어떤 미래가 있는지. 자, 물질의 분포. 요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우리 보통 물질은 되게 조금 존재한다 그랬잖아. 자, 보통 물질은 얼마나 존재하냐면 4.9%밖에 없어요. 그리고 암흑 물질은 자, 지금 현재 26.8%야.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자, 여기서는 68.3%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있지. 자, 보통 물질은 어때? 암흑 물질하고 보통 물질은 점점 그 양이 줄어들겠지. 퍼센트로. 왜? 암흑 에너지가 팽창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네. 전체 물질의 분포로는 줄어들 거야.
그거를 먼저 알아야죠. 이게 물질의 분포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선 임계밀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하자. 임계밀도는 어떤 게 임계밀도냐면 암흑 에너지가 없을 때. 자, 암흑 에너지가 없을 때 우주는 팽창하다가 중력으로 인해 속도가 점점 줄어들겠지. 네. 속도가 점점 감소하다 멈춰요. 크기가 팽창을 멈추어 우주 크기가 일정할 때 우주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그때의 우주의 밀도예요. 이때 우주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암흑 에너지가 없다 그랬어요. 암흑 에너지가 없으니까 우주는 점점점 팽창하는데 중력 때문에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다가 팽창을 멈춰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 그러면 속도가 0이 됐으니까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우주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이때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불러. 됐니? 네. 자, 그랬을 때 우주의 미래는 세 가지 미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주의 미래 역시 암흑 에너지 없을 때죠. 에너지 없을 때. 자, 임계 밀도보다 우주 밀도가 더 작은 경우 먼저 따져보자. 우주 밀도가 더 작아. 그러면 봐봐. 지금 임계 밀도는 우주 크기가 팽창하다 멈출 때라 그랬어. 근데 그거보다 밀도가 작으면은 중력으로 작용하는 힘이 더 작다는 뜻이지. 네.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질량이 더 작으니까 중력이 더 작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니? 영원히 팽창하겠죠. 영원히 팽창. 자, 이런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를 열린 우주라고 불러요. 열린 우주. 자, 이 열린 우주의 공률은 공률은 음의 공률을 갖는다라고 불러요. 영원히 팽창하는 음의 공률을 갖는 것은 말 한 장처럼 생긴 거. 말 한 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니? 자, 옆에서 보면은 위가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네. 사람 앉는 자리에. 근데 앞에서 보잖아. 앞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안으로 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네. 이런 공률을 음의 공률이라고 불러. 자, 말 안장과 같은 형태를 음의 공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인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더 크잖아? 그러면 자, 우주에 물질이 더 많아. 우주에 물질이 많으니까 중력이 더 크죠? 네. 그러면 중력이 더 크니까 팽창하다 어떻게 되겠어? 수축해버려요. 팽창하다 수축. 자, 이런 거를 닫힌 우주라고 불러. 닫힌 우주. 자, 닫힌 우주에는 공률은 양의 공률이라고 불러요. 자, 양의 공률은 우리 농구공 9의 형태예요. 9, 농구공.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거를 양의 공률을 갖는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임계 밀도하고 우주 밀도가 같잖아. 그러면 팽창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0에 수렴한다라고 불러. 수렴. 자,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0은 아니야. 그치? 네. 0에 수렴하는 이거를 평탄우주라고 불러요. 자, 평탄우주의 공률은 평탄이죠. 자, 이게 우주의 미래예요. 이거는 우주의
밀도하고 임계 밀도와의 관계로 따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그래프를 한번 배워볼게요.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여기가 시간이야. 여기가 우주의 크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우주가 있지. 커지다가 다시 줄어들어. 이게 닫힌 우주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가 현재예요. 현재.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자, 요게 평탄 우주예요. 자, 그 다음 이게 열린 우주예요. 자, 지금 현재 우주의 크기는 여기가 우주의 크기예요. 현재 우주의 크기. 알겠니? 네. 자, 그럼 잘 봐. 이 중에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장 빨랐던 우주는 누구겠니? 그 닫힌 우주. 그렇지. 닫힌 우주야. 왜 그러냐면 자, 얘는 요만큼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네. 요만큼 걸린 시간으로 우주의 크기는 저렇게 됐고요. 닫힌 우주는 요만한 시간으로 크기가 같았고, 자, 이게 열린 우주의 시간, 걸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가장 팽창 속도가 컸던 우주는 닫힌 우주였어. 근데 실제는 우리가 뭘 받아들이냐면 이걸 받아들여요. 자, 보자. 잘 봐. 여기에서 요 점에서 우주 한 점에서 자,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러다가 자, 이렇게 됐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서 끝이 올라가. 이게 가속 팽창이야. 한 장 넘겨봐.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닫힌 우주 빼고 한 장 맨 마지막 봐봐. 거기에 보면은 그림이 마지막에 요 그림 하나 나와 있지? 네. 자, 그래서 가속 팽창. 자,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팽창 속도가 돼요. 자, 이 부분이 급팽창이죠. 네. 여기에서 급팽창. 알겠냐? 네. 요거만 해석을 읽어주면 끝나요. 그래서 3단원이 여기까지가 끝나는 거야. 윤서야,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아니요.